그렇구나. 우리 계속 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조선 전기. 누구 시조? 누구 거 많이 봤었어? 양반 거. 맞지? 조선 전기 양반 시조들 엄청 많이 봤었잖아. 그럼 양반 시조들의 기본적인 거는 뭐야? 양반 시조들의 기본은 뭐였어요? 나 어디 살아서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뭐였어요? 자연 친화였어요. 자연 친화 기본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지. 맞아? 이 플러스 알파가 뭐일 수 있고요? 자연에 사는데요. 나 어떻게 살아요? 소박하게 살아요. 이럴 수 있고요. 나 자연에 사는데요. 어떨 수 있어요? 자연에 있는 자연물들하고 나 친해요. 이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누구요? 자연 친화. 세 번째요. 자연에 왔기는 한데요. 나 임금님에 대한 고마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 유교적 도리. 중에서도 누구와 관련된 거? 임금님과 관련된 거. 충. 이런 이야기. 나 자연에 왔지만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요. 나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어서 자연에 온 거라. 나 뭐 해요? 갈등해요. 맞아?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랬지. 맞아? 이런 거라 그랬잖아, 얘들아. 갈등의 내용은요. 진짜로 내가 얘들아 높은 관직까지 올라서 할 수 있는 걸 서울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한 다음에 저기 양평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살면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갈등이라는 말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얘들아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다 그랬어. 맞지?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아유 나 이제 좀 그런 거 그만하고 여유롭게 살면 좋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맞니? 그런데 내가 말이야 얘들아 서울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못했어. 예를 들면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요. 시험운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계속 떨어져. 그 관직자로서의 생활을 못했어. 아니면 내가 관직자로서 뭔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유배를 가거나 모함을 받아서 어디로? 자연으로 혹은 그 고향으로 낙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갈등이나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맞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삶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유유자적의 삶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지? 우리 이런 거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한가로움. 한가로운 흥취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 살면서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그거 뭘까? 지금 우리가 읽는 작품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나와 있는 네 개는 묶여 있어요. 자, 얘네들은 제목이 뭐였어요? 강호사시가.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앞에서 봤던 작품들은 제목 있었어 없었어? 앞에서 봤던 작품들 제목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요. 그래서 시조들은 제목이 없기 때문에 시조들 말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초장의 앞에 두 마디를 제목처럼 말해요. 초장의 앞에 두 마디. 만약에 이 시가 연시조가 아니고 1년만 있는 평시조였다면 이 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맹사성에 강호의 봄이 드니 라는 시조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하는데 얘는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시조라고 얘들아? 무조건 무슨 시조라고? 연시조예요.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시조?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는 얘들아 새겨봐. 단어의 의미 새겨봐. 시조는 시조인데 뭐가 있는 시조야? 연이 있는 시조가 연시조겠지? 맞아요? 우리 시조의 기본을 무슨 시조라고 불렀었어? 평시조라고 불렀었죠? 연시조는 뭐냐면 평시조 하나를 무엇으로? 1년으로 설정해서 평시조들을 나열한 것. 이걸 뭐라고 불러? 연시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래서 연시조들은 뭘 갖고 있어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연시조라고 해서 각각의 연의 내용이 동일한 건 아니야 얘들아. 내용이 막 훅훅 바뀌는 것도 있기는 해요. 알겠지? 그러면 제목을 새겨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학은. 그래서 문학은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나 질문. 얘들아 강호 이제 대답해줘야 돼. 강호 의미 자연. 왜? 우리가 뭐라 그랬어? 자연물 더하기 자연물. 자연 더하기 자연은 앞으로 나 뭐라고 하기로 약속? 자연이라 하기로 약속했지. 그럼 얘는 뭐예요? 자연이에요. 무슨 법입니까? 강과 호수는 자연의 일부. 자연의 일부가 자연 전체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너네 답지에도 그거 있잖아. 무슨 법? 그렇지. 대유법 있었고요. 사시.
사시는 뭐 말하는 거라고? 사계절. 맞아요. 사시는 사계절. 가는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노래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강호사시가를 읽지 않았어도요. 제목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연에서의 사계절을 노래한 작품. 맞냐? 자연에서의 사계절을 노래한 작품. 그래서 자, 일수. 일수에 보면 동그라미. 뭐예요? 봄. 맞아? 이수에 보면 동그라미. 언제야? 여름. 삼수에 보면 동그라미. 언제야? 가을. 사수에는 동그라미. 언제야? 겨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자연에서 뭐하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쓴 글이 강호사시가다. 맞아? 그럼 제목에서 얘들아 자연 속에서의 사계절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이 글의 기본 세팅 값은 뭐예요? 자연 친화예요. 맞죠? 여기에 플러스 안빈낙도냐 또 자연 친화냐 유유자적이냐 유교적돌이냐 갈등이냐 이 중에 뭐가 드러나냐 이걸 세부 내용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 봄 먼저 가봅시다. 강호의 봄이 드니 자 여기 중요한 말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얘들아 미친이라는 말에 너무 꽂히지 말고요. 뭐가 난다구나? 봄 돼서 뭐가 나요? 흥이 나요. 이 소리죠. 그럼 얘들아 흥이라는 건 나의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야? 내 뭘 표현하는 말이야? 나 지금 너무 즐거워. 즐거움이라는 건 내 뭘 표현하는 말이야? 정서, 감정. 맞아? 흥이라는 건 화자의 무엇을? 정서를 집약한 단어야. 흥 다른 말로 뭐야? 흥겨움. 흥취. 이런 말이 되겠지? 근데 얘들아 고전시가에서 흥겨우면 맨날 뭐 먹게? 막걸리, 술 먹어요. 맞아요? 술 먹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가보세요. 탕류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이랬잖아. 맞지? 안주 먹는 거 보니까 앞에 건 뭐 말하는 거고요? 술 말하는 거고요. 금린어 할 때 어는 안주라는 말이겠지. 맞아요? 탁류 개변이야. 자 여기서요. 탁, 개 두 개의 동그라미 해보자. 원래 네 글자 나오면 두 번째, 네 번째 글자가 중요한데 얘 좀 특이해. 탁료의 탁, 개변의 개, 두 개 동그라미. 얘들아, 동그라미 하는 한자어들은요. 니네가 지금 좀 알아두면 나중에 진짜 편해. 고전시가 할 때 진짜 편해요. 이 탁은 뭐냐면 탁주라는 말이야. 혹시 탁주라는 말 들어봤어? 탁주 못 들어봤어? 탁주 할 때 주는 무슨 주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들아, 탁한 술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뿌옇고 탁한 술 뭐 있어? 소주는 어떻게 생겼어? 맑은 물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잔에 따르면 뿌옇게 요구르트나 뭐 이런 것처럼 뿌연 술이 있어. 걔 누구지? 막걸리. 맞아? 탁주는 뭐냐면 막걸리야. 싼 막걸리를 말해. 싼 막걸리. 그럼 질문. 비싼 술, 싼 술. 비싼 거야, 싼 거야? 어떻게 알아요, 너? 걸려들었어. 어떻게 알아? 막걸리는요, 비싼 술이 아니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주막에 가가지고 주모 탁주 한 사발 주시오 이런단 말이야. 그럼 거기 뭐 담아줘? 막걸리 같은 거 담아준다고요. 근데 양반들이 나오는 씬을 보면 얘들아 양반들이 이만한 사발에다가 걸쭉한 술 먹든가? 아니지. 쬐끄만 잔에 맑은 술 먹는단 말이야. 우리 그거 보통 소주, 청주 이렇게 말하거든. 왜 걔는 비싼 술이고 얘는 싼 술이게? 왜 그러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막걸리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요? 막걸리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나? 막걸리 어떻게 만들어? 곡식을 잘 익혀가지고 누룩이라는 효모를 넣고 발효해서 만든다 그랬지. 그럼 그렇게 되면 얘들아 막걸리는 많이 나와요. 양이 많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서 끓여? 소주골이라는 데 넣고 끓여. 그러니까 소주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만한 항아리처럼 생겼어. 항아리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랑 얘랑 각각 있어요. 여기 이렇게 주둥아리가 있어. 여기 위에 이렇게 얼음을 채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얼음을 채우는 공간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요?
막걸리를 넣어요. 그리고 밑에서 뭘 해요? 가열을 합니다. 그럼 막걸리가 어떻게 돼? 끓기 시작하겠지. 근데 끓기 전에 얘가 무슨 성분이니까? 알코올 성분이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기화라 그래 뭐라 그래? 수증기가 생기겠지. 그지? 얘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가 있으니까? 얼음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차가워지겠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응결, 물이 다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이렇게 열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치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열로 증류된 누가? 증류된 알코올이 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받으면 맑은 술이 된다고? 얘가 뭐냐면 소주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드시는 술 중에 얘들아 맑은 술 있지. 맑은 술은 다 뭐 한 거야? 증류한 거야. 그래서 그 겉에를 보면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 증류주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그건 다 맑은 술인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이만큼을 증류를 해서 거기서 알코올 성분만 뽑아내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양이 어떻겠어? 증류를 하면 적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얘는 싸겠지. 자, 그 소주, 우리가 먹는 소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닌데 지방에 내려가면 무슨 뭐 안동 소주니 뭐 이런 지방의 술들이 있거든. 걔네들은 다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아빠 엄마가 먹는 술 중에 위스키라는 술이 있어. 그것도 색깔은 있지만 맑은 술이거든. 그럼 걔는 뭘 증류한 거야? 맥주를 증류한 거야. 맥주를 끓여서 증류하면 위스키라는 술이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드시는 술 중에 꼬냑이라는 약간 주황 붉은 빛깔이 나는데 맑은 술이 있거든. 꼬냑이라는 술은 뭘 증류한 거야? 포도주, 와인을 증류하면 꼬냑이라는 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류주는 도수가 높겠지, 얘들아. 비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 먹어? 막걸리 먹는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질문. 이거 소박한 삶이야? 화려한 삶이야? 당연히 소박한 삶이지. 우리 소박하게 살아요.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소박하게 살아요.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그렇지. 안빈 낙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지. 소박하게 살아요. 안빈 낙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개자는 무슨 개자냐면요. 시냇물 개자예요. 시냇물. 그럼 얘 당연히 어디 얘기하는 거야? 자연 얘기하는 거지. 시냇물가에서 나 뭐 먹으면서 막걸리 먹어요. 안주는 뭐 먹어요? 금린어 안주 먹어요. 금린어는 얘들아 끝에 뭐 붙어 있으니까? 어자 있으니까 이거 뭐 말하는 거겠어? 물고기 말하는 거지. 나 자연 속에서 어디 옆에 있으면서 시냇물 옆에 있으면서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먹을 거야 이 정도의 의미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 뭐 하면서? 술 먹으면서 뭐예요? 흥취를 즐기는 거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글의 핵심은 얘들아 뭐냐면 키포인트는 마지막 줄이에요. 마지막 줄이에요. 마지막 줄의 밑줄 어디 밑줄 하냐면 역군은 밑줄. 역군은 밑줄. 역군은 무슨 말? 말해줘. 공부한 사람 알아야 돼. 역군은 무슨 말?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역은 또한. 군은 임금. 은은 은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또한 임금의 은혜에 뭐한다? 감사한다. 맞아? 그래서 이거 뭐라고? 사은의 내용이라고. 사은이 무슨 말이냐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이 소린 거야. 즉 얘들아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 사는 거 누구 덕분이야? 임금님 덕분이야.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뭐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일로 와봐. 우리가 조선전기 양반의 시조는 자연친화 플러스 알파라 그랬어. 그럼 이 중에 자연친화의 이 사람은 뭐 얘기하고 있어? 임금에 대한 도리, 유교적 도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친화 플러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혹은 임금에 대한 감사. 이렇게 두 가지. 혹은 군은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맞아? 두 가지 주제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럼 얘들아 여름 거, 가을 거, 겨울 거 다 마찬가지지. 앞에 두 줄은 무슨 내용이고? 자연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한 줄은 무슨 내용?
그거 임금님한테 감사해요. 이 내용인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여름 가봅시다. 여름은 약간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선생님 또 그림 못 그리지만 내가 얘들아 앞에 시냇물이 있어. 여기 보면 시냇물가에서 나 술 먹고 있었잖아 얘들아. 앞에 시냇물이 있어요. 뒤에 뭐예요? 소박한 집을 하나 지어 놓습니다. 소박한 집 지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자 같은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정자 같은 거 이렇게 마련했어요. 뒤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데다가 정자 마련해서 이제 잘 놀고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볼게요. 여름 가보자.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이라는 거 할 때 얘들아 이 초자 무슨 초자? 초가집. 옳지. 그럼 나 질문. 얘들아 우리 초가집에 사는 거 가난한 거야 부자인 거야? 나 초가집에 살면 가난한 거야 부자인 거야? 가난한 거. 그러니까 나 뭘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안빈낙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초당에 일이 없어요. 나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한대요? 초당에서 한가롭게 누워 있어요. 한가롭게 누워 있습니다. 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면 얘들아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야.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가봐봐. 두 번째 줄 뭐라 그랬냐면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사람이라 바람이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신한 원래 유신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믿을 만한 믿음직한 이 소리야. 강파 무슨 뜻? 선생님 질문하는 건 니네가 미리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 강파 무슨 뜻? 강의 파도. 그러니까 강의 물결. 그냥 강이란 뜻이야. 그럼 봐봐. 믿음직한 강은 보내느니 바람이라 그랬어. 보내는 것이 누굽니다? 바람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바람은 그냥 부는 거야 얘들아. 원래 바람은 그냥 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누워서 지금 시냇물을 지나오는 바람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바람이 어때 얘들아? 세 번째 줄 가봐. 그 바람이 어떻게 느껴져? 서늘해요. 시원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과학 시간에도 그런 거 배웠지 얘들아. 과학 시간에요. 이렇게 바람이 뭘 건너오면 물을 건너오면 물의 작용으로 인하여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온도가 잼 떨어져요. 그래서 강을 지나서 바람이 오면 지나기 전 바람보다는 약간 어때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초당에서 바람을 맞았는데 여름인데 생각보다 시원하네? 맞아? 생각보다 시원하네? 그럼 이거 누구 덕분인 거야? 물론 임금님 덕분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근데 이렇게 바람이 시원해진 게 누구 덕분이야? 누굴 지나와서야? 강을 지나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강이 무슨 강이야? 믿을 만한 강이구나. 나한테 이렇게 시원한 바람 주는 괜찮은 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강을 뭐라고 표현했어? 믿음직한 강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 갔어?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야. 시원한 바람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초당에서 한가롭게 사는 거. 얘들아. 한가로움, 한가해옴이라고 나올 거예요. 한가해옴 밑에다가 네 글자 쓰자. 뭐라고 쓸 거야? 이응, 이응, 지읒, 지읒. 그렇지. 유유자적이라고 쓸 거야.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 누구 덕분이야? 임금님 덕분이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법 하나 있어. 무슨 법? 의인법. 강한테 뭐라고 말했으니까 믿을 만한 놈이라고 말했으니까 의인법. 맞아요? 세 번째, 강호에 가을이 드니 밑줄 고기마다 살쪄 있다 뭐겠니? 그렇지. 살쪄 있다 이 소리겠지? 고기들이 살쪄 있어요. 가을에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풍요로움.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야. 고기마다 살쪄 있어요. 그래서요. 소정에 얘들아 소정에에서 선생님 어디 동그라미 할까?
나 소정 중에 어디 동그라미 할까? 두 글자인데 두 개 중에 어디? 정. 옳지 정. 수민아 선생님 왜 정의 동그라미 했어? 정 말고 두 글자 더 알려줬는데. 사람 이름 같은 애 있었잖아. 주씨. 주씨. 복습 안 하시는구나. 주씨. 주, 선, 정. 세 개는 뭐 하라 그랬어? 묶으라 그랬잖아. 세 개 묶으라 그랬잖아. 얘네 전부 다 누구? 배. 얘네 전부 다 배. 주가 나오건 선이 나오건 정이 나오건 얘네 세 개 다 뭐? 배. 그럼 여기서 질문. 얘들아 조선전기 배는 우리 문학에서 얘기하는 거야. 문학에서 조선전기 배는 무조건 무슨 역할? 조선전기 배는 무조건 무슨 역할? 배 타고 뭐 해요? 아이 거짓말. 노는 거. 고기 잡는 것도 노는 거잖아. 맞아? 노는 용도야. 맞아?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어? 풍류. 놀려고. 놀려고 배 탄다 그랬어. 그래서 왜 우리 사극 보면 양반들이 어디 가서요? 물가에 가서 놀 때 얘들아 배 띄워놓고요. 거기 막 악공들이랑 기생들이랑 음식들이랑 술들이랑 이런 거 마련해놓고 거기서 막 술 처먹으면서 노는 장면 나오잖아. 조선전기에 배는 놀려고 타는 배예요. 맞지? 조선 후기 배는 어떻게 하려고 타는 배라 그랬어? 조선 후기는 어떤 목적? 실용적 목적의 배예요. 실용적인 걸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요? 진짜 물고기 잡으려고. 아니면 어디 가려고. 아니면 전쟁하려고. 그렇게 타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조선 전기 작품에서 뭐가 나오면 주선정이 나오면 다른 거 몰라도 이걸 뭐 하고 있구나. 잘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지. 맞아요? 소정. 정 중에서도 어떤 정이야? 소정이야. 작은 배에 무엇을 싣고? 그물을 실었어요. 그리고 걔를 어떻게 했어요? 슉 하고 흘려 띄어서 던져도 버렸죠. 질문. 쑥 던져봤어. 근데 그걸 어디서 물고기가 많이 나나? 잘 찾아가지고 물고기 많이 건질 수 있는데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흘려서 던져도 버렸어. 얘 왜? 얘 누구기 때문에 세 글자? 그렇지. 가어옹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게 이 사람의 뭐가 아니야? 직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냥 즐기려고 물고기 잡으려고 던져두는 거야. 오늘 잡히면 또 재밌잖아 얘들아. 던져두고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소일할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이야? 임금님 덕분이야. 자 마지막 겨울 갑니다. 얘들아 겨울 갑니다. 겨울에 뭐가요? 뭐가 내렸어요? 눈이 내렸어요. 눈의 깊이가 얼만큼이에요? 거기 보면 한자,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지? 자희남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자를 넘는구나 라는 뜻인데요. 이 자라는 말은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이거 언제 얼만큼이냐면 30.3cm 정도. 이거 구체적으로 알라는 말은 아니야. 그냥 자라는 말이 나오면 네, 길이를 재는 단위구나. 헉, 얘들아 눈이 뒤따 많이 내렸나 봐. 자희남다 한자를 넘는구나. 눈이 되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 가자. 나 뭐 했어? 나 뭐 했어? 삿갓을 비껴 쓰고 삿갓 동그라미 누역으로 옷을 삼아 누역 동그라미. 얘들아 조선시대 우산 있었게 없었게? 조선시대 우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있었다. 우산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요. 신라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산은 어떤 사람이 많이 쓰냐면 얘들아 우산은 돈 좀 있는 사람이 쓸 것 같아? 돈 없는 사람이 쓸 것 같아? 있는 사람이 씁니다. 있는 사람이 써요. 근데 얘는 지금 우산 살 돈이 없어. 혹은 우산 사지 않는 소박한 삶이야. 그러니까 머리에 못 썼어. 삿갓 쓴 거야. 맞아? 누역은 뭐냐면 비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역은 비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머리에는 삿갓 쓰고 몸에는 비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두 개 동그라미 했지? 선생님 두 개 동그라미 왜 했냐면 여기다가 사자성어 하나 쓰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 살고 있는 거예요? 소박한 삶 살고 있는 거지. 소박한 삶 우리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 안빈, 낙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 글은 얘들아 자연친화 플러스 뭐도 있구나. 안빈, 낙도도 있구나. 있구나. 맞아?
그래서 밑에 답을 보시면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그거였어요. 임금에 대한, 그지? 임금에 대한 유교적 도리 혹은 충성심 플러스 뭐요? 자연 친화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가로에 두 가지를 채워 넣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먼저 넘어갑니다. 오른쪽 넘어가면 그 작품은 뭐예요? 이현보의 어부사라는 작품입니다. 이현보의 어부사. 헉, 그럼 얘들아, 얘는 대놓고 제목에 뭐가 나왔어? 대놓고 제목에 뭐가 나왔어? 어부요. 대놓고 어부 나왔지. 그럼 질문. 지금 쓴 사람 이름이 있어. 고전시가에 쓴 사람 이름이 있어. 쓴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면 이 사람 양반이에요? 평민이에요? 양반이라 그랬지. 무조건 100%. 누구 제외하고? 그렇지. 기녀 제외하고. 기녀 제외하고 쓴 사람 이름 있으면 이 사람 무조건 양반이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양반이 뭐 한다는 뜻이야? 어부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제 너네 다 알아. 양반이 어부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 어디에 있다는 뜻이고? 자연에 있다는 뜻이고. 자연에서 이 사람 어부 생활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할 수 있다고? 가어옹. 그럼 기본 세팅 값은 이 글은 무슨 친화? 자연 친화가 기본 세팅 값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자연 친화가 기본 세팅이고 그 뒤에 무슨 내용 있냐까지 찾아보면 내용에는 끝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가볼게요. 오른쪽부터 일수가 나와 있어. 일수 얘들아. 일수. 이 듀에 얘들아 듀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 듀은 뭐로 바꾸면 된다고? 우리 반은 알아야 되잖아. 디귿은 뭐로 바꿔서 읽으면 현대국어와 가깝다? 지읒으로 바꾸면 현대국어와 가깝다. 이 중에, 이들 중에, 이러한 삶 중에 맞아? 시름 없는 것은 시름 없으니야. 이어 적게 한 거지. 끊어 적으면 뭐가 돼? 없는 이, 없는 사람. 이 중에 걱정 없는 사람, 시름은 걱정이었죠. 걱정 없는 사람이 누구다? 어부의 삶이다. 맞아? 어부의 삶이다. 이려편주. 나 어디 동그라미 할까? 이려편주. 어디 동그라미 할까? 주. 주는 뭐 의미한다고 그러면? 배. 배. 주. 선. 정. 배. 그러니까 이 사람 뭐하고? 배 타고. 뭐하고 있어? 어부하고 있어. 맞아? 그러니 자연친화지. 만경파. 얘들아 파 동그라미. 파 동그라미. 우리 앞에서 여기도 파 나오는 거 있었어요. 이거 어디냐면 여름. 여름에 유신한 강파는 애 파 있었어. 이 파는 뭐 얘기하냐면 파도 얘기하는 거야. 파도. 그러니까 물이야 물. 물. 배를 물에 띄워두고 이 소리야. 다른 거 없어. 맞지? 그 다음 인세를 다 늦었거니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 니 뭐로 바꾸면 된다고? 이로 바꾸면 됐었지?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이 가는 줄을 모르는구나. 날이 가는 줄 알겠니? 날 가는 줄 모르겠구나. 세월 가는 줄 모르겠구나. 이 소리지. 이때 질문. 인세. 우리 지난번에 인세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었는데 생각나? 인세는 무슨 말? 인간, 세상이란 뜻이고 인세와 같은 단어들의 의미가 같은 단어들 뭐 있었지? 진 시리즈. 진 시리즈 3개. 외워야 돼. 진 시리즈 3개. 누구? 홍진. 또 뭐 있어? 풍진. 또 뭐 있어? 진세. 진 시리즈 3개. 이 진짜 무슨 진짜? 진 무슨 진짜? 먼지 진짜. 먼지 진짜. 먼지 깨끗한 거야?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지.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표현할 때 이 단어 썼었지. 어디를 속세를
어떻게 표현할 때?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지. 속세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진 시리즈를 쓴다 그랬어. 맞아? 그럼 얘들아, 이거 알고 있으면 여기 보면 인세를 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인세는 뭐라고? 속세.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모르는구나. 그럼 질문. 인세를 다 잊었다는 말은 이 사람 어디 있다는 뜻이고 자연에 있다는 뜻이고. 맞아요? 자연에서 뭐 하고 있다? 물고기 잡으며 유유자적 하고 있다. 맞지? 맞지? 그 뒤에 밑에 가봐. 이수. 9번은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얘들아, 이거 대꾸되고 있지? 9번은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도 보면 뒤에는 산이 있고 물은 앞에 있지. 맞아? 옛날 사람들이 얘들아 집을 짓거나 이럴 때 어떤 입지 조건을 좋아해? 그런 얘기 들어봤어? 풍수지리 이런 말 들어봤어? 거기 보면 배산임수라는 말 들어봤니 혹시? 들어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을 때 뒤쪽으로는 뭐가 있으면 좋고? 산. 그지? 산. 앞쪽에는 뭐가 있으면 좋아? 물. 그게 배산임수지. 이게 배산임수네. 봐봐요. 9번은 천심육수. 앞에서 이렇게 굽어보면 얘들아 굽어본다는 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앞을 이렇게 굽어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천심녹수가 있대요. 천심. 그래서 거기 보면 앞을 이렇게 굽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 근데 물이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우리 집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내려보니까 밑에 뭐가 흘러? 이렇게 깊은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뒤를 봤어.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 뒤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 만첩청산. 뭐가 있어? 끝에. 산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 봉우리가 이렇게 많은 산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 그치? 여기 뭐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깊은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뭐 이런 뜻인 거야. 그치? 자연 속에 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중요한 거 아니지?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려는 거? 얘들아, 십장홍진이 무슨 말일까? 십장홍진 무슨 말일까? 십장홍진. 그래, 여기 누구 있었어? 홍진 있잖아. 맞아? 그럼 이거 누구겠어? 인간 세상이지.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려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뭐로 인하여? 얘를 누가 가려주고 있겠어? 청산과 천심, 녹수가. 그렇지. 내 앞에 있는 천심, 녹수가 속세를 가려주고 있어. 뒤에 있는 누가? 산들이 속세를 가려주고 있어. 이 소리야. 그럼 얘들아,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소리야? 아니면 가려져 있어서 답답한 거 안 봐도 되니까 좋아. 이 소리야. 1번이야, 2번이야? 그럼 당연히 2번이지. 왜? 이 사람은 속세를 뭐에 비유했어? 홍진에 비유했잖아. 이런 거 보면 속세는 이 사람에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거잖아. 그럼 얘를 누가 가려주니까?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이라는 자연이 가려주니까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얘들아 질문. 무심이라는 말 고전시가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지. 무심이라는 말은 욕심 없음. 맞아? 그럼 우리 여기는 안 썼는데 얘들아 우리 욕심 없다는 말 뭐라고? 무위. 무위의 삶 이라고 표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뭐 돈 벌려고 엄청 열심히 뭐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이게 무위의 삶이야.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이수에서는 무위의 삶, 무욕의 삶 이런 거 노래하고 있는 거지. 맞아? 우리 지난번에 봤던 작품 중에 무욕의 삶을 노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너네가 좀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욕의 삶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자야. 근데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시에서 나 욕심 없는 사람이야. 나 왕위에 관심 없으니까 나 죽이지 마. 이런 시 썼다 그랬어. 그 사람 누구? 월산대군의. 맞아? 월산대군의 무슨 시? 자연에서 뭐 하면서? 낚시하면서 빈배져서 들어간다. 라는 시가 있었지. 아잉! 아잉! 복습해야 돼! 알아야 돼! 자, 마지막 오수. 우리 책에 오수 나오죠? 1, 2, 오수. 자, 오수 갑니다. 왼쪽에 있어요.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얘들아, 장안 동그라미. 장안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입니다. 원래 장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중국에 당나라가 있었어. 당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당나라의 수도가 원래는 장안이에요. 당나라의 수도가 원래는 장안이야. 근데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당나라 수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의미로 쓰여? 수도. 임금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장안이라는 말이. 그럼 여기서는 누구겠어? 조선시대 시조니까 당연히 장안은 어디 말하는 거겠어? 한양 말하는 거지. 맞아요? 한양 말하는 겁니다. 한양을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로다. 북걸의 걸이 뭐예요? 걸. 궁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궁궐이니까 누구야? 경복궁 등등이 될 거 아니겠니? 임금님 있는 곳이 뭐라고 밑줄? 천리. 얘들아, 고전 시가에서 뭐 나오면? 숫자 나오면 진짜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어떻게 느껴진다고? 멀게 느껴짐을 뭐 하는 표현? 과장하는 표현이라 그랬지. 진짜 천리가 떨어져 있어요가 아니고 천리만큼 떨어져 있게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는 임금님하고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라 그랬지. 맞아요? 그 다음에요. 어주에 누워신들. 얘들아, 어디 동그라미? 주. 그럼 주 어디라고요? 배 위에 나 누워있어요. 뭐 하려고 누워있을까요? 어주니까요. 고기 잡으려고. 근데 고기 잡는 게 생활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취미로 잡는 거예요? 취미로 잡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주에 누워신들 나 취미 생활로 지금 자연 속에 있지만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잊은 때가 있겠냐? 라는 서리적 표현 쓰고 있어 얘들아. 그럼 나 무엇을 잊은 때가 없다는 말이야? 누구를 잊은 적이 없다는 말이야? 임금님. 그럼 잘 생각해봐. 얘 지금 임금님 곁에 있어? 아니면 임금님 곁 떠나서 자연에 있어? 자연에 있지. 자연에 있으면서도 임금님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냐? 그럼 지금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죠, 이 사람은. 어떤 마음? 자연에서의 삶이 좋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도 걱정돼요. 임금님도 좀 걱정돼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우고 있어. 이거 두 글자로 뭐라 해? 기억 디귿. 그렇지. 갈등이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으니까 네 글자로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내적 갈등. 그래서 밑에 첫 수의 중장과 종장에서는 인물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선 정서심리 이런 거 쓴 친구들이 많은데 정서심리 중에서 중요한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 두어라. 근데 결국은 얘들아 두어라. 내 걱정이 아니라 이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누가 걱정할 거야? 제세연이 없으랴 그랬어. 제세연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인재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세상에 있는 인재라는 건 누구 말하는 거겠어?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을 보필하는 신하들이겠지. 야, 걔네가 할 일이지. 임금님 떠나온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기를 결정한 거긴 하지만 두 가지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얘들아 고전 시가에서 자연 그 시조에서 갈등하는 내용 나오면 이 갈등의 내용이 무조건 시험화 됩니다. 왜냐하면 1학년 수준에서는 갈등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1학년은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학년이니까 자연친화에 다른 것들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2학년쯤 올라가면 슬슬슬 뭘 배우기 시작해? 갈등이 드러나는 시조들을 배우기 시작해. 그중에 대표적인 시조가 어부사예요. 됐죠? 자, 그럼 위에 두 작품 공통점 서술해 보세요. 그랬어요. 두 번째 작품은 우리 안 배운 작품이야. 맞지?
근데 너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넣어놨거든요. 봐봐. 니네 이제 해석할 수 있나 봐봐. 강호에 놀자 하니. 얘들아 강호는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그렇지. 자연이라고 쓸게.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저버리는 것 같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그럼 이건 어떤 삶이야? 속세의 삶이야, 자연의 삶이야? 임금을 섬기는 건. 그렇죠. 속세의 삶이야. 왜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임금님 옆에서 정치를 하는 건 속세적인 거잖아. 속세의 삶을 살고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자연 친화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맞아요? 마지막 줄 그래서 혼자서 기로에 서서. 이 기로라는 건 뭐예요? 자연에서 살지. 임금님 곁에서 살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나 뭐 하고 있어? 갈 때 몰라 하고 있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해석 못할 사람 있어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글자? 내적 갈등하고 있어요. 뭐와 뭐 사이에 내적 갈등하고 있어요? 강호와 임금 사이에 내적 갈등하고 있어요. 맞아. 자, 이 두 번째 작품은 누가 쓴 거냐면 권호문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제목은 한거 18곡이야. 자, 여기서도 니네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권호문이라는 사람이 쓴 한거 18곡입니다. 자, 그러면 쟤는 시조의 갈래 중에 무슨 시조일까요? 맞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제목이 있으니까요. 권호문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권호문은 양반일까요? 평민일까요? 양반이겠죠. 자, 이 중에 이 한자, 한 이렇게 쓰는 이 한자, 이 한이라는 글자 알아주면 좋다고 했는데 이거 여기 나오는 누구랑 똑같아? 여기서 누구랑 똑같아? 한가로움. 한가로울 한자야. 그럼 나 질문.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 얘들아. 맞지? 갈등하고 있다가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얘 어디에서 어떻게 살기로 결정할까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겠지. 왜? 이 시의 제목이 뭐니까? 이 시의 제목이 뭐니까? 한거 18곡이니까. 맞아? 임금님 곁에 가서 신하가 되면 한가로운 삶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잖아. 결국에 갈등하던 권호문은 뭐 하기로 한다? 자연 친화하기로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주시면 고전 시간은 굉장히 쉬운 갈래가 돼요. 알겠지? 권호문은 얘들아 되게 불쌍한 아이야. 되게 불쌍한 아이야. 왜 불쌍하냐면 아빠가 되게 일찍 돌아가셔. 근데 동네에 수재로 소문이 나. 호문이가. 모르면 호문이한테 물어보면 돼. 미적 너무 잘하고요. 뭐 수투, 뭐 수원 너무 잘하고 생명 뭐 지혜 다 잘해. 팔방미냐 너무 잘해.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야 호문이가 그 과거급제를 못하면 우리 동네에 아무도 못한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너무 공부를 잘해. 그 엄마가 혼자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야. 야, 너 가서 강남에 대치동에 가가지고 다 씹어먹고 와! 이라고 호문이가 이제 대치동까지 갔어. 근데 얘들아 대치동에서도 쫄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 거기서도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아이들도 다 호문이를 인정해. 야, 이번에 수석은 호문이야. 무조건 전국 1등이야. 이 얘기를 매번 합니다. 근데 호문이가 얘들아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 시험운이 너무 없어. 시험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있고요. 시험 볼 때마다 이상해 아이가. 그래서 매번 떨어져요. 과거에. 떨어지기를 몇 년째 떨어졌냐면 10년째 떨어져. 그러면 엄마가 혼자서 시골에서 삭바느질하고 농사짓고 이래서 아이를 서울로 공부시켜 보냈단 말이야.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요. 생활비도 너무 비싼데 그걸 엄마가 10년을 됐어. 어느 날 엄마가 호문이한테 편지를 써. 뭐라고 쓰냐면 호문아
엄마가 10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너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리고 10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엄마랑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네가 할 일을 좀 찾아보는 게 어때? 이렇게 엄마가 호문이한테 편지를 해요. 근데 호문이가 저 1년만 더 내볼게요. 이걸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도 어때? 자기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엄마의 처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을 못했어 도저히.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시골로 내려와요. 시골로 내려와서 엄마랑 같이 농사도 짓고 동네 일도 도와주면서 호문이가 살아.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 마을에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가 과거 급제했다는 플랜카드를 보게 돼, 호문이가. 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돼? 헉, 나도 1년만 더 해보고 싶다. 내가 훨씬 공부 잘하는데. 나 시골에 있는 거 나쁘진 않지만 임금님 곁에서 신화 좀 해보고 싶다. 이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너무 들겠지. 그게 어디야? 얘인 거야. 얘인 거야.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본 거야, 호문이가. 생각해 봤더니 10년 동안 자기가 논 게 아니야. 너무 열심히 했다고 얘들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과거급제를 못했어. 그러면 인정.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렇게 포기해요. 포기하고 나니까 얘들아 자기가 자연에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거야. 왜냐면 되게 여유 있거든. 되게 한가하거든. 책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글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글도 짓고 엄마랑 농사 지으면서 자연 속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는 시조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한거 18곡이에요. 몇 개로 되어 있는 시조겠어? 제목 봐. 몇 개로 되어 있는 시조겠어? 18개. 18곡이잖아. 18개로 되어 있는 시조입니다. 18개 안에 자기의 갈등, 고민, 해소, 앞으로 미래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면서 써요. 인생이 보이는 시가 권어문의 한거 18곡입니다. 배우지 않았지만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답을 안 달아드린 것 같아서 오른쪽에 답을 달아드릴게요. 인쇄의 의미와 유사한 단어는 여기서는 못 찾으면 돼요. 홍진 혹은 십장 홍진 찾으시면 되고요. 혹시 진세나 풍진 쓰신 분도 맞다 하시면 되고요. 일수에 드러나는 화자의 삶의 태도 이거 뭐예요? 자연 진화. 그지? 배 타고 뭐 하겠다니까? 어부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 친화. 이수는 얘들아 자연 친화도 있지만 플러스 뭐요? 무심하다라는 말 때문에 유유자적 혹은 무위의 삶 혹은 욕심 없는 삶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연 친화 플러스 그거 쓰시면 되고요. 야 어부사야. 이 시에 나오는 어부는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생활인으로서의 어부가 아니라 뭐예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한가함을 즐기는 어부다. 그래서 가어옹이다. 이런 말 쓰시면 되겠죠. 이 시를 이치은 이연보의 삶과 일수 오수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연보의 속세관을 서술하시오. 핵심어는 부정적이다라는 말이에요. 핵심어는 부정적이다라는 말인데 자 이연보의 삶은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해법에 보면 오른쪽 밑에 연나에 보면 이연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 얘들아. 거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연보는 70몇 살까지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서 퇴직을 해서 지금 시골에 낙향에 있는 상황인데 그때 조정의 모습이 그렇게 좋진 않아. 임금님 옆에 뭐가 없는 거야. 훌륭한 인재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연보가 굉장히 어때요? 걱정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근심 걱정이 시골의 낙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았던 게 이연보의 어부가고 따라서 이연보 입장에서는 내가 임금님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임금을 지켜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임금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임금 옆에 누가 없더라. 제대로 된 신하가 없더라. 그래서 임금님이 제대로 정사를 하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속세관을 쓰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속세를 제대로 된 훌륭한 신하가 없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됐습니다. 하면 되겠고, 선생님 해법책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하실 작품은 진짜 중요한 작품인데요. 그 뒤로 넘어가면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조 숫자로는 83이고요. 페이지는 146페이지예요. 도산 12곡이 우리 책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나? 아, 3개밖에 없구나. 그러면 뒤에 고산구곡가랑 같이 하면 되겠다. 3개, 3개에서 6개. 도산 12곡하고 고산구곡가. 2개 중에 너네는 다를 거야. 너네는 다시 올려줄게. 카톡에. 도산 12곡하고 고산구곡가 하시면 되는데요. 2개 중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도산 12곡이 사실은 100배 더 중요해요. 고산구곡가는 엄청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야. 도산 12곡은 이황 할아버지가 쓴 거고요. 고산구곡가는 이이 할아버지가 쓴 거야. 이황 이희가 쓴 거야. 도산 12곡이니까 얘들아 몇 개 써 있겠어? 전체 몇 수? 12개. 고산 9곡가니까 전체 몇 개? 9개. 그지? 근데 9개 플러스 1에서 10개긴 한데 개수는 크게 상관없어. 개수를 물어보진 않아. 제목은 그런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도산 12곡 잠깐만 펴볼래? 거기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어. 봐봐. 도산 12곡을 보면 얘들아 12개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봐라. 첫 번째랑 두 번째 작품에는 밑에 뭐라고, 위에구나.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1곡 언지 이렇게 써 있지. 두 번째 거 뭐라고 써 있어? 제10곡 언학이라고 써 있지. 그 밑에 거 뭐라고 써 있어? 제11곡 언학이라고 써 있지. 맞아? 자, 여기 봐봐. 도산 12곡이 12개라 그랬지. 12개가 2개로 나눠져. 2개. 1부터 6수, 7부터 12수. 이렇게 2개로 나눠지거든? 앞에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지라고 부르고 7부터 12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학이라고 불러. 그래서 1수는 얘들아, 1수는 1부터 6인 언지 파트잖아. 그치? 그래서 뒤 옆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언지라고 나와 있는 거고 밑에 10수하고 11수는 7부터 12 안에 있는 언학 파트잖아. 그래서 언학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진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이해를 해봐. 봐봐. 이황 할아버지가 말이야 얘들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되게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 관직자였겠지. 임금 밑에 있는 신하였겠지. 임금님이 이황을 되게 좋아했대 얘들아. 그래서 이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얘들아 관직자 생활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왜냐면 임금님이 시시때때로 불러요. 그럼 그때마다 궁궐에 가야 돼. 그래서 잠잘 시간이 별로 없고 진짜 바빠. 그러니까 이황이 계속 뭐 하냐면 사직서를 계속 내. 저 그만할게요. 저 그만할게요. 사직서를 계속 내. 근데 임금님이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래서 70몇 살인가에 이황이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진짜 몸이 힘들어서 이제 진짜 안 되겠어요. 저 그만 퇴직할게요. 이거 우리가 걸노퇴라고 하는데 걸노퇴를 신청한 거야. 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 안 된대.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돼. 그럼 너네가 만약에 이황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관직이 지긋지긋하지 않겠냐? 그지?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지위도 얻을 만큼 얻었어.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그럼 서울에 있겠어? 고향 가겠어? 그지? 순리적으로 약간 고향에 가서 쉬고 싶을 거 아니겠냐? 이황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저기 경산도 안동이라는 곳이야. 너네 안동 혹시 가봤어? 하회마을 가봤어? 안동에? 혹시 가본 사람 없어요? 안동이라는 곳이야. 그래서 이황이 자기 고향인 안동으로 낙향을 하게 돼요. 낙향을 하게 돼. 근데 안동은 얘들아. 안동은 서울에 비해서는 시골이지. 맞아? 그러니 관직자로 있던 이황 할아버지가 안동이라는 시골에 갔더니 여기서 어떤 거? 자연친화. 당연히 얘기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 언지 파트에서는요. 자연으로 간 양반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으로 간 양반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어떤 내용 드러나겠어? 자연 친화 플러스 알파가 드러나겠지. 맞아? 근데 이제 안동에 내려가서요. 좀 며칠 쉬었어. 근데 며칠 쉬고 나면 얘들아,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은 좀 며칠 쉬고 나면 계속 쉬게가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이황 할아버지가 안산에서 안동에서 한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학원을 하나 차려요. 그걸 옛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서원이라고 부르지. 서원을 하나 차리는 거야. 왜냐면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 말고 자기 밑에 제자들 두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학원을 하나 차립니다. 그게 뭐냐면 도산서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도산서원이라는 학원의 원장이 된 거야, 이황 할아버지가. 사실은 얘들아, 이 서원이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 왜냐면 이황같이 유력자가 지방에다 학원 차려봐. 어때? 옛날에는 과거 시험이 다 주관식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어때? 좀 이 사람한테 배우면 쪽집게 강사처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학원의 학생 수가 진짜 많아져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됐어? 학원 원장님이 된 거야. 그럼 원장님의 입장에서 수강생들한테 맨날 뭐라고 말해? 놀고 먹으라고 말하겠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겠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겠지. 따라서 여기 학 있잖아, 학. 이 학자 너네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무슨 학? 배우락, 학교, 학생 할 때 학, 배우락.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는 뭐 하라 그래? 뭐 하라고 하겠어?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하냐면 학문 수양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학문 수양을 강조한다. 됐어? 따라서 도산 12곡은 얘들아 전체가 몇 개가 있으니까 12개가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전체를 다 외우는 건. 근데 너네가 숫자를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어. 뭐면? 1부터 6까지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서울에 있던 양반이 어디 갔구나? 시골 갔구나. 자연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뭐다? 주로 자연 친화다. 맞아? 7부터 12까지는 지방에 뭐 만든? 학원 만든 학원 원장님이구나.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뭐 하겠구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겠구나. 그래서 뒷부분 얘기는 뭐요? 공부해라라는 말. 알겠지? 이게 대체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책에 보면 얘들아 마지막 거 있지?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완전 별표야. 다라고 되어 있냐? 다. 11곡. 11곡 완전 중요해요. 그럼 얘들아 너네 아직 안 읽었는데 11곡은 무슨 내용이야? 11곡은 무슨 내용이야?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해라지. 맞아? 근데 그거 그냥 허투루 읽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주제를 좀 확인할 수 있다라. 도산 12곡의 기본 내용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꼭 복습해서 넣어두세요. 알겠죠? 자, 됐고. 우리 자꾸 시조를 선생님이 너무 많이 설명하느라고